자,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타임입니다. 그 인터넷의 기본 원리인데, 이 인터넷하고 그 OSI 7계층하고 관계인데, 어느 걸 먼저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뭐 하기 나름인데, 먼저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175쪽을 봅니다. 175쪽에 인터넷하고 OSI 7계층하고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야기하고 하면 더 할 테니까요. 먼저 그림 잠깐 보면, 그 OSI 7, 그거는 7계층으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은 5 내지 뭡니까? 4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문제를 그때 내니까 인터넷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7층으로 답하는 사람이 반이 넘었어요. OSI 7계층은 OSI 7계층이 먼저 나왔습니까? 인터넷이 먼저 나왔습니까? 인터넷이 먼저 나왔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돼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만약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게 막 인기가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뭔가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내 혼자서 표준화도 필요 없잖아. 내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이 형광등 이거 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기 누가 발명했죠? 우리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전기라는 거 이 자연계가 옛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번개도 치고 있었겠죠. 전기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전구 이런 걸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광등도 길이가 있어. 내가 아깝다고 좀 적게 만들면 어떻게 돼? 남겨보려고 안 들어가면 아무도 안 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인기가 있잖아요. 인터넷이 나오고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겠어요? 표준화하라고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뭐 물리층이 뭐고 응용층이 지금 오늘 좀 이따 할 거니까요. 그 앞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인터넷 기본 원리를 우리는 173쪽에서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주소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전달의 세 가지 유형 정리해서 이런 건 책에 이상 칠판에 안 쓸 테니까 말로 할 테니까 그냥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청 해서 데이터 링크에서는 무슨 주소가 필요해요? 맥 주소. 네트워크청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IP 주소. 전송청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켓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 소켓 주소는 뭐예요? IP 주소 더하기 포트 번호예요. 그럼 여기서 포트 번호가 뭐예요? 이런 걸 설명할게요. 이제 요는 용어를 체크해 놓고 그 밑에 소켓 주소는 IP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고 뭐 점 대 점. 그래서 인터넷 기본 원리. 인터넷 기본 원리는 편지 배달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따지보면. 책대로. 자,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네트워크에 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딱 있어요. 한국이야. 여기는 중국이야. 네? 순위가 여기 있어. 여기는 미국이야. 철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있었나?
저저저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딸랑딸랑 어떻게 해요? 철수한테도 보내고 순이한테 보냅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x 뭐 이옵니까? 뭐 네트워크도 있고 이더넷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이따 가정해 봅니다. 이게 여기서 노나 그 181쪽을 잠깐 봅니다. 한꺼번에 설명할 테니까요. 181쪽에서 데이터그램을 조각하고 재조합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밑에 네트워크 종류별 MTU 크기입니다. 그 오른편에 MTU 읽어보십시오. 물리적인 네트워크 매체에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뭡니까? 데이터그램 크기가 뭐라고? MTU라 그럽니다. 그럴 때 X.25는 얼마입니까? MTU 크기가? 576이죠. 물론 안 해도 되지만 뭐 통신하다 보면 이거는 저절로 외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MTU 크기입니다. 이게 이더넷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더넷 MTU 크기는 얼마예요? 거기 예? 1500이죠. 적어 놓고 갈게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173쪽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를 보면 한꺼번에 다 설명할 테니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제 이런데 그림 보면 이걸 S로 표시해. 스위치라고 그래요. 스위치. 요새는 다 스위치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리피터, 뭐 브릿지, 라우터 이렇게 게이트웨이 이름 막 구분해 놨잖아요. 물론 시험에 그래 나오는데 실제 이런 데서는 다 스위치. 이때 스위치 이거는 뭐 개념이냐면 라우터의 개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공부를 하는데 이제 OSI 7계층이니까 데이터 링커층은 뭐 인접 노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터넷층, 네트워크층은 뭐 호스트가 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이터 전달. 전송층은 뭐라 그래요? 뭐 종단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A, B 두 지점에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깡총 이 개념은 인접이나 데이터 링크죠. 호스트는 뭐냐 이 말이에요. 종단간은 뭐냐? 얘도 호스트고 얘도 호스트고 얘도 끝이고 얘도 끝이고 막 이런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내가 설명할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메시지가 일로 이제 자리에서 이제 여기 P1이 왔어. P1이라는 패킷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라우터 스위치까지 왔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네트워크층 임무입니다. 그걸 호스트 간이라고 표현해요. 그 여기서 P1이 딸랑딸랑 나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라우터까지 왔어요. 스위치까지 왔습니다. 그 뭐 얘한테 철수한테 보내야 돼요. 철수한테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침튀기가 할 수도 없고 누군가 물어봐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이 라우터에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 뭐 많으니까 만약 이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돼서 그럼 요 P1이라는 데이터가 깡총 넘어와서 P1이 열로 왔겠죠. 이리 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겨준 거는 누구라고? 인접 노드의 임무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링크층 임무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딱 일로 와야 돼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한 방에 대륙간 포인터 투 포인터 이런 데 쓰는 게 가상 방식. 아까 우리가 가상해선 뭡니까? 그런 기법으로 왕창 보내 완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한테? 라우터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건 누구 임무라고? 네트워크 임무가 되는 결론적으로. 그리고 결정이 돼서 일로. 그러면 일로 탁 보냅니다. 탁 넘겨주는 건 누구라고? 인접간의 이 개념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네트워크층의 임무는 호스트 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시작해갖고 어떻게 돼요? 자꾸 물어보면서 여기 갔다 일로 갔다 가겠죠. 이게 그 호스트가 찾아가잖아요. 이게 그걸 말해요. 그럼 이 네트워크에 왔습니다. 그럼 여기 철수가 물려 있어.
그럼 철수 컴퓨터를 그려볼게요. 컴퓨터, 철수 컴퓨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뭡니까? 다중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채팅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한 컴퓨터에 어떻게 돼요? 채팅 프로그램도 띄워놓고, 뭐 게임, 뭐 엑셀도 띄워놓고, 아래 한글도 실행해놓으면 막 뭐가 돼요?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 이 포트가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174쪽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밑에 아까 174쪽에 밑에 포트 번호 잠깐 읽어보고 합니다. 잘 알려진 포트 0에서 1024. 너무나 유명한 HTTP는 포트 번호 몇 번 쓴다고? 80을 씁니다. 그 다음 뭐 등록 포트, 동적 포트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포트가 16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2에 16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포트 가지수가 이만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0번 포트, 그래서 포트 번호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런다고? 포트 주소 이렇게 그러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게 포트 번호가 0번에서 몇 번까지 있다고?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실행을 탁 하면 있잖아요. 특정 포트 번호하고 1대1로 정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HTTP가 실행되었을 때는 포트 번호 이게 만약에 80번이야. 그럼 이 80번 포트하고 HTTP하고 어떻게 돼요? 연동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호스트가 여기 다 왔어. 그럼 여기서 패킷 잘 있나? 이게 예를 들어 아래 한글로 가면 안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요? 채팅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채팅 프로그램 가기 위해서는 채팅 프로그램이 연결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포트 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잘 있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실행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프로세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신의 최종은 프로세서 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종단간,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종단,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프로세서 간입니다. 되겠죠? 바로 이게 통신의 완료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 주소로 넘겨줄 때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맥 주소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소켓 주소가 되면 되겠죠? 이 소켓 주소가 바로 IP 주소에다가 포트 번호예요. 네. 이해 안 된 거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입니다. 이 연관되는 한꺼번에 설명할 테니까요. 이제 아까 인대로 가봅니다. 181쪽을 또 펴놓으십시오. 설명 같이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메시지가 크기가 2500이야. 아까 이더넷 이런 데서는 지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럼 2500이면 이거 못 가잖아요, 이게.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 됩니다. 뭐 이거 나누는 건 자기 마음대로 나누면 돼요. 만약에 크기를 500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P1, P2, P3를 나눴으면 단편합니다. 한꺼번에 못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제 자 갑니다. 여기로 갔어요. 순위한테 갔어요. 순위 네트워크는 뭡니까? 이 중간에 일단 무시하시고 이더넷이죠. 1500 갈 수 있습니다. 크기가 1000이니까 어떻게 상관없겠죠. 딸랑딸랑딸랑 하는데 1로 가려고 해요. 얘는 X.25예요.
X.25에서는 갈 수 있는 크기가 얼마예요? 576밖에 안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요? 그럼 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다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세분화돼야 되겠죠? 그게 세분화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돼요. V4하고 V6의 차이입니다. V4는 가다가입니다. 가다가 못 가면 어떻게 한다고? 자릅니다. 알겠어요? 세분화. 그 180일 다 적어놨어요. 근데 V6는 어떻게 한다고? 미리 하면 미리. 딱 예상, 최적 경로 예상해보는 건 못 가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크기로 딱 잘라서 보냅니다. 차이점 되겠죠? 그래서 V6에서는 물론 시험 놓은 적 있습니다. 가다가 자르는 일은 없습니다. 출발지에서 자르면 되겠죠? 그게 181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인터넷의 기본 원리, 맥 주소가 뭐고 소켓 주소가 뭐고 IP 주소가 왜 필요한지 아직 자세히는 안 했지만 전송청, 네트워크청, 데이터 링크청 임무를 좀 내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도 있겠죠. 그건 할 테니까요. 질문이 없으면 175쪽을 갑니다. 뭐 이건 저절로 외워지잖아. 하도 하니까요. 뭐 몰대의 전세 뭐 표 어떻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 OSI 7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인터넷은 먼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놓은 거는 1969년도 인터넷이에요. 너무나 인기 있다 보는 표준화를 위해서 뭐가 나왔다고? OS 7 계층을 이제 IE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말로 떠들고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술자들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실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품 만들면 뭐 시스코 이런 회사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말이 가장 빠릅니다. 말은 뭐 아무렇게 해고 뭐 온갖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걸 막 잘게 나눠도 상관없어요. 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뭔가를. 그러면 이걸 토대로 뭔가 실제 만드는 사람은 막 이거에 대해서 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그럼 장비를 7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여기에서 작동될 수 있는 개념이 이게. 그럼 시스코 같은 회사에서 귀찮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스코 홈페이지 가면 이게 인터넷이 4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스코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통신 장비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장비가 여기 관련 장비, 여기 관련 장비, 여기 관련 장비 한꺼번에 합쳐서 장비 4개만 분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벤처 기업을 만들면 장비를 만들 때 이거 기준으로 만들면 안 돼. 이거는 실제 안 존재해. 귀신한테 제품을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 이런 데서는 세부적으로 나누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그래서 현존하는 인터넷과 OSI 7계층의 어떤 계리적인 문제 차이점이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이래 나눠졌나, 이거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아는 성적 관리 프로그램에, 이거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다, 여러분, 입력도 해야 되고, 합도 해야 돼. 한번, 예? 석차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예? 뭐 해야 됩니까? 뭐 정렬도 해야 되고, 예? 출력도 해야 되고. 그럼 하나의 어떤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거예요. 그럼 이게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막 긴 프로그램입니다. 세상 사는 것도 똑같아요. 막 복잡하면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유는 별로 안 좋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다가 이 세상 살이야. 고민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가장 큰 고민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이게. 그럼 쉽게 접근이 돼. 분할 해결법. 그런 것처럼 크게 4개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여기는 어떤 입출력하고 연관되는 걸 해놨어요. 그 다음 여기는 학과 석차를 구하는 걸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준 편차를 구하고 뭐 등등. 여기는 뭐 정렬하고 뭐 등등 이런 거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꺼번에 안 하고 우리가 이런 걸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 단위로 할 수가 있죠. 하나, 모듈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모듈 이름을 입출, 이 모듈 이름은 합석, 이 모듈 이름은 그냥 표, 이 모듈 이름은 그냥 정, 이렇게 내 마음대로 붙였어요. 그러면 입출 모듈은 뭐라고? 뭐 이러한 기능이 있고, 합성 모듈은 뭐가 있다고?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지만, 이래 쓰지 말고, 우리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지,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필요하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그건 뭐예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인데, 하나의 모듈하고 똑같아요, 모듈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듈 이름을 뭐로 붙였다고? 응용청 모듈 이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이게. 이 모듈 이름이 뭐라고? 전송청 모듈 이렇게 붙였을 뿐 되겠죠? 그러면 응용청 모듈의 뭐가? 기능이 있겠죠, 예를 들어. 어쩌고저쩌고. 전송청 모듈의 뭐가 있겠어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네트워크청 모듈의 기능은 뭐라고? 기능은 뭐라고? 배달 기능, 이렇게. 등등등등. 좀 더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체적인 흐름이 이게 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서 외우는 건 안 어렵습니다. 왜 헷갈리느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요. 이거 기준으로 놓을 때가 있고, 이거 기준으로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OSI 7계층 기준으로 봤을 때, 딱딱 두 보짜리 1대1로 떨어지면 안 헷갈리잖아요, 이게. 근데 전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세션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OSI 7계층으로 말하면은 세션청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기능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전송청 기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똑같아, 이게. 예.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해결하고. 그 다음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말이죠. 인터넷 모델 이렇게 놓은 거하고 TCP, IP 모델 이렇게 놓은 거는 같은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게 프로토콜이 뭐라고?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거 보면 책에 보면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근데 왜 인터넷 모델을 이걸로 하느냐? 제일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인터넷 모델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어떻게 놓을 수 있다고? TCP/IP 모델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전체적인 그 175쪽 봅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해 놓은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한번 봅니다. 응용층 프로토콜에 뭐가 있어요? HTTP, 텔넷, FTP, SMTP, DNS 등등이 있고, 전송층의 대표인 것 TCP, UDP, 물론 다른 것도 한두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층은 IP가 있고 뭐가 있어요? IGMP, ARP, ICMP, RARP. 몰라서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ARP를 데이터 링크층 프로토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거에 대해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물리층, 데이터 링크층하고 관계되는 게 우리가 한 이더넷, 토큰링 이런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미리 한번 보고 갑니다. 오늘 거기까지 진동한 물론 저런 인터넷이라도 찾아보면은 이 프로토콜이 몇 층 프로토콜이냐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208쪽을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알아놔야 돼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모든 걸. 208쪽을 잠시 보면은 6번 봅니다. 6번. 6번이 그 그림이 2층을 말합니다. 2층. 2층인데 ICMP하고 IGMP는 위에 그려놨잖아. ICMP하고 IGMP는 위에 그려놓고 ARP는 어떻게 그려놨어요? ARP하고 밑에 해놨잖아요. 그래서 2층 네트워크층의 기본 프로토콜은 IP 주소 IP입니다. 그랬을 때 이 IP를 기준으로 밑에 그려놓은 거는 2층하고 연관을 가지는 프로토콜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어느 층하고? 전송층하고 연관을 가지는 프로토콜이다 이 말이에요. 2층하고 연관을 가진다고 이 데이터 링크층 프로토콜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요. 다 3층 프로토콜을 하면 시험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책마다 이상하게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 참조해서 보고 다시 앞으로. 175쪽은 이제 이해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6쪽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기능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나하고 어떤 사람이 철수하고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요. 내가 어제 축구를 보고 정정정정 장과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씨 쓰는 거는 응용층 기능이라고 그래요. 직접 사용자와 연관을 가집니다. 큰 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층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응용층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넘겨줍니다. 전송정보 너가 이거 좀 배달 보내라 이렇게 넘겨주면. 그래서 하위층은 상층에 대해서 서비스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송층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걸 통상적으로 메시지 이런 상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큰 데이터는 한꺼번에 못 가니까 이 전송층에서는 이걸 절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때 세그먼트라고 해요. 이거를. 이런 용어 다시 나중에 합니다. 만약 세 개로 나누었어. 그러면 이 나누는 것을 다시 밑에 너가 배달하라고 네트워크층에다가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층에서는 이 S는 다 받겠죠.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뭘 한다고? 다시 절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달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송청에서도 절단을 하고 네트워크청에서도 뭘 해요? 절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절단한 걸 다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립을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 뭡니까? 예? 눈물방울 공격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뒤에서 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아갖고 네트워크청에서 P1을 갖고 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TTL 개념 있잖아요. 이런 TTL 개념을 127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나중에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깡총 갈 때마다 빼집니다. 하나씩. 그럼 언젠간 이 값이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0이, 여기까지 갔는데 0이 됐어.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100% 배달, 우리 현실에서도 편지가 100% 배달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얘가 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TCP가 이 IP가 감시를 한 감시. 아까 CSM이 CD하고 갔어요. 감시 이래 하고 있다가 가다 폐기 탁 해요. 그럼 다시 탁 보내줍니다. 왜 폐기했냐고 다시 보내라고. 그래서 IP는 어떻게 돼요? 예? 폐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버립니다. 버린다는 건 뭐겠어요? 비신뢰성. 내가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IP 프로토콜은 신뢰성 없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 TCP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게 전체 흐름에서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참고해서 이제 176페이지. TCP. 연결 지향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1대1 통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흐름 및 오류 제어에 대한 건 세부는 나중에 합니다. 흐름 및 오류 제어를 합니다. 왜? 버리면 있잖아요. 예? 다시 보내고,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다 복구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전송청 책임이에요,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 2번 보십시오. TCP에서 1대1로 연결 지향을 하는데 무슨 작업을 하느냐? 3웨이 핸드쉐이킹, 4웨이 핸드쉐이킹.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는 보안 시험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지금까지도 나오고 나옵니다, 이게. 연결 설정에는 왜 3웨이냐 이거죠. 한 방에 두 개를 같이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연결 요청을 신 그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받은 측에서는 신하고 연결 요청과 인정 신호를 같이 보냅니다. 뭐 어부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부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연결 설정에서는 4웨이가 필요 없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 줄여서 3웨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이 이루어지고 종료할 때는 4웨이 핸드쉐이킹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림 참고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TCP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헤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177쪽에 있는 TCP에서는 이 데이터를 세그먼트라 그럽니다. 이것도 자꾸 내가 이제 용어를 잃었으면 나중에 또 하는데 헷갈리면은 한번 미리 보고 갈게요. 안 적어도 돼요. 185페이지 있습니다. 185쪽에 가면은 밑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계 장비 있죠. 거기 보면은 185.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 그러느냐? 패킷 그럽니다. 근데 그 청에서 세부적으로 말할 때는 거기 진한 글씨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세션 메시지, 뭐 하이 레벨 메시지 참고하고 진한 글씨 보세요. 전송청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세그먼트. 네트워크청은 뭐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그램 갈로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패킷 그러죠. 이 패킷은 아까도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패킷이라는 용어를 써대요. 엄격하게 말하면 뭐라고? 네트워크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패킷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런다고?
데이터그램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청에서는 뭐라 그래요? 프레임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프레임 이런 말로 오면 어느 청하고 연관을 가지겠어요? 데이터 링크청이에요. 세그먼트 이 용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송청하고 연관을 가진다 되겠죠. 그것만 보고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 중계 장비도 잠깐 보면 통상적으로 스위치 그런데 구분하면 네트워크청은 라우터, 데이터 링크청은 브릿지, 물리청은 리피터 또는 허브라 그럽니다. 이제 요거 보고 다시 앞으로 가면. 자, 그래서 177쪽 다시 보면은 TCP 세그먼트 정보에 보면 포트 주소가 있잖아. 이해됩니까? 포트 주소가 있어야만 프로세서가 뭐가 될까요? 최종적인 데이터 전달이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예요. 그 순서 번호가 있잖아. 인정 번호가 있어요. 윈도우 크기가 있어요. 원래 서울시 문제에서 TCP 세그먼트 내용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안 문제에서. 이거 여기 있나? 여기 있겠지.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1번이네, 1번. 오늘 문제 봅니다. 1번에 보면은 공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TCP에 대해서 검출할 수 없는 정보는 뭐냐 이거예요. 윈도우 크기, 포트, 순서번호. 뭐 포트 이런 거 잘하는데 윈도우 크기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 이런 거 뒤에서 다루는데 순서번호. 그 다음에 4번에 생성기간. 패킷 생성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에. 그렇다고 뭐 이 TCP 헤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정도는 알게 돼요, 이거는. 그럼 이제 지우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 순서 번호가 있죠. 아까 순서화 그랬잖아요. 순서화는 여기서도 해야 되고 여기서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순서화라고 나가 이 순서화 기능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라고 답변하면 안 돼요. 여기라고 답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일부 순서로 하잖아요. 이게 원 그대로를 신뢰성 있게 딱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누구라고? TCP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순서하고는 TCP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해요. 여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그 다음 넘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기면은 데이터 캡슐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어떤 참고사항이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각 층마다 뭐가 붙습니까? 헤더가 붙습니다. 헤더가 붙고 거꾸로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근데 프레임 2층하고 연관을 가지죠.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헤더도 있지만 뒤에 뭐가 있어요? 트레일러가 있어요. 트레일러. 이게 하나 더 붙습니다. 트레일러는 그 밑에 써놨습니다. 오류 제어를 위한 내용이 수록됩니다. 그 다음에 UDP. 그래서 이 전송청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TCP하고 UDP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말이죠. 신뢰성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신뢰성 있게 막 다 주고 뭐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냥 대충 빨리빨리 하는 거는 비신뢰성이잖아요. 저비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해될 수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 DNS가 있어요. 이 DNS는 아주 중요한 장비죠. 도메인을 IP 주소를 도메인을 바꾸잖아요. 이게 있어야 인터넷이 돼요. 이런 장비에도 중요하다고 반드시 신뢰성 있는 TCP만 쓰는 건 아니에요. UDP도 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또 1대1밖에 안 돼요. 인터넷 방송, 영화를 본다. 송출해줘. 여러 명하고 대기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UDP도 되게 많이 쓰인다,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그 UD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에서 내가 이야기한 거 그거 쭉 있습니다. 비연결 지향이고, 이거 뭐 중요한 것만 쓰면 이렇게 돼. 이거는 아까는 뭐라 했어요? 연결 지향이라면은 이거는 비연결 지향. 1대4로 다 연결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79쪽에 UDP는 그러면 어디 적용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멀티캐스팅 기능을 가진 UDP 해서 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인터넷 방송, DNS 서버 이런 데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 멀티캐스트가 뭐고 브로드캐스트가 뭔가는 세부적인 모르면 일단 뒤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인터넷 전송 방식 있잖아요. 뒤에 바로 있나? 없구나. 자, 그 다음입니다. 바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TCP와 UDP 차이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웬만한 건 써놨습니다. UDP는 세선 설정이 안 됩니다. 세선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1대 다니까. 1명하고 1000명하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읽어도 되겠죠, 내가. 마지막 칸 보십시오. UDP 봅니다. 데이터그램 도착 순서가 바뀌거나 중복되거나 누락시키기도 합니다. 비신뢰성이에요, 이게 다. 예? 자, 그 다음입니다. 넘어갑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넘깁니다. IP입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그램. 비신뢰성입니다. UDP하고 똑같은 비신뢰성입니다, 이거는. 왜? 중간에 버리기도 하니까. 그 밑에 데이터그램 헤더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수명 8비트 그 밑에 TTL이 나옵니다. Time to Live 체크해 놓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 루프가 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TTL 값을 한 지점을 지날 때마다 일씩 감소시키면 최종적으로 0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운영 체제에 따라서 TTL 값을 뭐 인위적으로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0이 되면 버리면은 무한 루프 방지가 되고 네트워크 부하가 무한 루프로 걸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기하자마자 누가 상층에 있는 TCP가 다시 데이터를 보내라고 내려줍니다. 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IP는 패킷을 100% 전달은 안 한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말이죠. 이게 맞는 말로 해야 돼요? 틀린 말로 해야 돼요? IP는 패킷 전달 위에 이게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버린다고 무조건 최선을 다한 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맨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구하고 뭡니까? 신뢰성 있다 이러면 달라요 이게.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책임을 다했다고 무조건 뭐 이긴 그거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나는 가능하면 그런 표현 안 쓰려고 해놨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이거 써놨네. 놓습니다 이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이 181쪽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181쪽. 그 다음 182쪽은 이제 참고사항이에요. 그 앞에 그 TCP에서 있었는데 이래 조각 내니까 어떻게 돼요? 번호 이래서 써갖고 이거 뭐 세부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조각이 났을 때 이런 조각 번호를 조작해갖고
원래대로 못끼 맞추게 하는 공격이 뭐라고? 눈물방울 공격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송 방식이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거네요. 인터넷 전송 방식에서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요사이는 잘 안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한 개, 1대1. 유니캐스트, 뭐부터 쓸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요. N이, 이거는 몇 개, 몇이란 N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량의 뜻으로 뭐가 있습니까? 멀티하고, 브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얘는 IPv6에서 도입됩니다. 그러면 IPv4에서는 얘는 어떻게 이 방식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얘는 IPv6에서 없어집니다. 이쪽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V4에서는 이거는 다 있어. 유니 다 있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많은 하고 하니까 이것도 많이 여러 사람하고 할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 기능을 어떻게 돼요?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1대1이니까 TCP에 쓰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 쓰겠어요? UDP에서 쓰는데, 이 멀티하고 브로드 그 책의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뭐 추석, 명절이 돼가고 추석에서 차를 몰고 대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길도 막히고 이러니까 차 타고 차에서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그 주파수를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들은 유망론하고 그 주파수만 맞추면 내가 듣기 싫든 듣고 싶든 간에 그 방송 내용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일로 들어와서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방송용 브로드캐스트. 필요악이면 필요악. 개념에. 왜? 내가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이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캐스트는 뭐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되겠죠? 이제 그거 읽어보면 이제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책 잠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보면은 유니캐스트는 1대1. 브로드캐스트는 뭡니까? 그 영역 안에는 무조건 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는 새카만 점으로 간다. 어떤 가입자들한테만 되겠죠.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이제 애니캐스트, 이게 시험에 상당히 나는데 그 네모 칸에서 마지막에 같은 접두어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애니가 몇 개라고 해서 말이죠. 어떤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몇 군데 이렇게 간다. 그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렇지만 대충 두리뭉실하게 놓으면 뭐 답을 객관식에서는 고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네, 주소를 한번 적어 볼게요. 동작구입니까? 동네 이름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인터넷 주소 체제는 우리 현실적으로 이 주소 체제와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노량진에 살고 있으면은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이게. 다 똑같죠. 그리고 같은 접두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량진 일동에 살고 있으면은 또 다 같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에 살면 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같은 뭐라고? 접도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인터넷에서 같은 접도를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럼 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중에인데 네트워크 주소가 있습니다. 호스트 주소도 있고. 그럼 하나의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컴퓨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접도를 가집니다. 이게 그 개념이에요. 됐고. 그래서 이 같은 접도, 이게 바로 애니캐스트에서 도입된 거예요. 그럼 애니캐스트는 IP 어디서 쓴다고? 그럼 IPv6 주소 크기는 얼마가 돼요? 예? 16바이트예요. 굉장히 길다 이 말이잖아요. 주소 길어. 엄청 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같은 게 많아. 동일하면서 자꾸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같은 접도를 가진 개념이 뭐가 되겠어요?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념 설명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망이 이렇게 있을 때 호스트가 물려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호스트들이 동일한 접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 2, 3 서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접도를 가진 컴퓨터가 만약에 이게 5개가 있어서 그 어떤 네트워크야. 그러면은 이 애니캐스트 원리는 여기가 송신자야. 송신자가 이게 5개가 같은 접도를 가진 거예요. 그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이 5개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군데만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내기는 송신자가 자기 뭐 한 거 편리한 한 곳에 탁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호스트가 얘야. 그럼 얘가 받아서 지들끼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응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개념이 되겠죠. 요 몇 개가 이렇게 서로 같이. 그 이런 데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 호스트가 있어. 이게 인기 짱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사람들이 외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호스트에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접속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하가 걸리면 부하가. 그러면 이 호스트하고 이 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그럼 나는 이제 여기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일로 갈 수도 있어 이게. 얘가 다 처리 못하니까 얘가 처리해 주면 되잖아 이게. 그런데 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전송 방식까지 설명하고 OSI 모델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하고 오늘 이거 일단 정답을 적어 줄게요. 그 다음 시간에 뭐 인터넷 부분 좀 더 해야 되니까요. 이제 오늘 한 거 비슷한 게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통신과 인터넷 이거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인증 부분이네요. 그 부분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봅니다. 질문. 예? 없으니까. 일단 없으면 여기 촬영 여기까지 하시고, 예, 마칠게요.